여기서 이제 아까쯤에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잠깐만, 등가 원리라는 것은 질량이 어떻게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요. 에너지가 다시 질량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이제 등가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같이 봐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태양 크기 정도의 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 10배 이상의 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내가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의 질량을 봤을 때 태양 크기인 별과 태양 크기 10배의 별로 봤을 때 얘가 질량이 훨씬 더, 이쪽이 더 많지. 이쪽이, 애들이 이렇게 표정이 없지? 질량이 많아 라는 말의 뜻은 에너지가 왼쪽 오른쪽이 더 많아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근차근히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는 중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주계열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주계열성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로 와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융합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누구만 있는 거야? 헬륨만 남겠죠. 계속 융합을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헬륨이 다시 또 융합을 합니다. 융합을 하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 탄소나 산소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거성이라는 말을 써요. 거대한 성, 별.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성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이 되면 주계열성, 그 헬륨이 탄소나 산소가 되면 거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부터야 태양 크기 정도의 별이 있고 태양 크기 10배 이상이면 얘가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느낌을 봐봐. 빨간색이야. 빨간색 불이 있고 파란색 불이 있다고 치자. 누가 더 뜨겁고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 것 같아? 그치? 잘했어. 뭘 잘해? 대꾸도 안 했구나. 이게 토요일 아침반이나 일요일 아침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성실한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 일찍 9시 막 이때 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좀 성실한 아이들이 오고 성적대가 좀 높은 애들이 온 건 사실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애들이 멋대가리가 한 개도 없어. 이렇게 웃으면 미소 정도 겨우 웃어줘. 못된 것들. 좀 이렇게 리액션 좀 취해줘. 나 혼자 떠들. 시험은 니네가 보지 내가 보냐. 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그러면 느낌상 빨간색이 왠지 에너지가 많을 것 같겠지만 반대예요.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영역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쪽이고, 보라색, 파란색 이쪽이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 쪽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불을 그릴 때 항상 빨간색을 그리다 보니까 왠지 빨간색은 에너지가 많고 셀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 에너지 중에선 빨간색이 에너지가 작은 쪽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들 중에서 이 태양 크기의 별과 태양 크기 10배의 별 중에서는 얘가 그나마 약한 애야.
약하다 보니까 그 내는 에너지량도 약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앞에다 적색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붉은색을 나타낸다 해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다 보니까 와 대박 해서 앞에다가 초자를 써주는 거예요. 초월했다 단으로 초거성, 얘는 적색 거성, 그러니까 에너지량이 좀 적은 거,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은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또 시간이 또 지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중심에 이제 뭐만 남냐면, 시간이 탄소나 산소만 남겠지. 계속 융합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야.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 태양 크기의 별은 질량이 그닥 많지도 않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도 덜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일로 넘어올게요. 더 이상 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융합을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에너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멈춰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로 그대로 멈춰버렸어. 그래서 이때를 또 해놓고는 이렇게 그대로 된 상태 중에서 중심하고 주변의 이름을 만들어줬대요. 어떻게? 여기서는 백색 외성이라는 말을 썼고요. 여기서는 행성상 성운. 자, 여기서 외우지 말고 조금만 이해하자. 이렇게 됐어. 근데 중심은 아무도 가운데 모여있으니까 좀 딱딱할 거고, 주변은 아직은 조금 딱딱하진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은 안 들겠지만 든다고 세뇌시켜보자. 그러면 별성자잖아. 그러니까 중심은 딱딱해. 그러니까 이 백색 외성을 외우면 좋겠는데 어차피 문제 풀다 보면 객관식이니까 단어들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 중심은 딱딱해 별이고, 주변은 아직은 딱딱하지 않아 구름 문자. 이렇게. 그다음에 나중에 시험 때 가서 외우고 지금 요 느낌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융합하지 않고 멈췄어요. 그렇게 된 별의 중심을 백색 외성, 주변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했다라는 거까지 가고, 근데 이쪽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쪽은 굉장히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서 여기서는 중심에 이 탄소와 산소가 융합이 가능합니다. 융합이 가능해서 색깔펜으로 얘가 될 수 있어요. 철까지 만들어질 수, 융합이 되는. 근데 원소들 중에서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최대값의 원소는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까지가 융합으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철까지 됩니다. 오케이. 얘가 요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초는 그대로 집어넣는데 여기서 거성이 아니라, 이걸 이제는 거대한 별이 아니라 여기까지 되는 것을 완전히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신의 영역이야 라고 해서 초신성이라는 말을 쓰기로 하였답니다. 용어에서 잡아. 거성, 주계열성, 거성인데 작으니까 빨간색, 적색 거성. 대박인데 초거성. 근데 여기선 그대로 멈췄어요. 여기선 더 할 수 있어. 대박인데 이제 신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신성까지 된 거네. 까지 됐어요. 그럼 또 시간이 또 지나자.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될까? 중심에 이제 뭐만 남아질 거야? 얘가 되어지겠죠. 철이 되어지겠지. 근데 더 이상은 융합할 수가 없어요. 얘가 융합할 수 있는 최대값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심에서 철까지 되어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얘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에너지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심에 철까지 있고, 철을 어떻게, 얘가 자꾸 나를 눌러. 왜? 중심에 철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자꾸 나를 눌러. 철이 된다. 철을 눌러. 그러니까 얘가 철이, 자꾸 철이, 그러니까 내 친구 이름이 철이거든. 어저께도 같이 있었거든. 오늘 저녁에도 같이 있을 예정이야. 남자야. 남자 부치. 자, 죄송합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나를 계속 누르고 있고 중심에서는 이 철이 계속 쌓이다가 견디지 못하고 이제 순간 빵 터집니다. 그때 폭발 시 그 엄청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이때 생겨요. 그러니까 철보다 무겁다라는 것은 뭐 금이나 은이나 우라늄이나 납이나 이런 우리 지구상의 많은 그 무거운 원소들은 이 당시 융합으로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철까지였다가 얘가 폭발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불러? 얘를 초신성 폭발이라는 말을 씁니다.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제서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그제서 폭발 시 생기게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 그래서 이쪽에 태양 크기의 별, 그 다음에 태양 크기 10배의 별을 정확히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눌러주세요.